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기상천외하리만큼 중국의 특이한 문화가 연일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짝퉁 문화, 베이징 비키니 등을 비롯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문화들이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내려져 온 것들이라 경악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에게 새겨진 독특한 DNA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는 중국의 황당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다소 황당하리만큼 독특한 문화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예외 없이 모두 8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이유는 숫자 8의 발음이 돈을 많이 벌다라는 의미의 파 차이의 파와 비슷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 백화점의 고급 상품 가격을 8,888위안이나 88,888위안 등으로 매기거나 8이 4개나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이 경매에서 3억 원을 웃도는 가격에 낙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은 빨간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중국인들에게 빨간색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며 운수가 좋다는 의미인 길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황제들은 대부분 빨간색 의복을 입었으며 좋은 날엔 온통 빨간색으로 꾸미는데 심지어 신랑 신부의 혼례복도 빨간색입니다. 특히 중국이라고 하면 가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짝퉁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엔 가짜 제품이 넘쳐나며 심지어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중국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을 모방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짝퉁 제품의 범위는 단순한 물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 건축물, 도시, 심지어 아이돌 그룹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거의 모든 것을 복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의 이런 짝퉁 문화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왔다는 사실로 1700년대 청나라의 학자 기운의 열미초당 필기에도 중국의 가짜 제품에 대한 에피소드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의 민족성도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모방품, 짝퉁에 매우 관대한 편이며 속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는 사람이 문제라는 이상한 문화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들이 한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한옥과 삼겹살이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억지 주장이 또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얼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한옥 에셋에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의 전통 문화라는 댓글이 수십 건 달리며 때 아닌 평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에셋은 게임 제작에 쓰이는 데이터 일체로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 누리꾼들은 우리 문체부사나 한국문화정보원이 무료 콘텐츠로 올린 우리 문화유산 데이터를 테러했습니다. 앞서 한국문화정보원은 한옥 외에도 조선시대 건축물 다수와 다양한 전통 문양을 공유했는데 특히 한옥 에셋은 공개 직후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갈래다, 현판과 문양의 한자가 있으니 이는 중국 문화다, 한국은 잘 알려진 문화도둑 등의 억지 주장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올린 창원의 집 에셋 속 정자, 태은정을 보고 한국인이 저 집에 적힌 한자가 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인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실제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삼겹살이 중국의 요리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두의 삼겹살을 검색하면 삼겹살 구이가 중국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했다고 나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중국의 황당 문화는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무더운 여름철이면 발견할 수 있는 베이징 비키니가 있는데요. 방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중국 남자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중국의 풍습입니다. 배만 까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가슴만 가린 모습이 비키니와 같다고 해 베이징 비키니로도 불립니다. 중국은 한여름이 되면 날씨가 매우 더워지는데 배를 내놓으면 뜨거워진 몸속의 열기를 낮출 수 있다는 전통적 인식 플러스 배 복자와 복복자의 발음이 같아 배를 내놓고 다니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는 미신이 합쳐져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상의를 들어올리고 배를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들 때문에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이런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를 베이징 비키니로 부르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옷차림이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단속에 나서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공공장소에서 우통을 벗는 행위를 문명적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여전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직원들은 상의를 벗은 채 음식을 먹는 손님에게 옷을 입어달라 요구하고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손님들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독특한 중국 문화에 대해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언론은 베이징 비키니, 엉뚱한 노출인가, 스타일리시한 여름 패션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미 워싱턴 포스트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베이징 비키니를 중국 여름의 주되느름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중국 동부 산둥성을 시작으로 한단, 텐진, 선양 등 중국 일부 도시는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벌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중국 텐진에서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윗옷을 탈의한 채 돌아다니다 우리 돈으로 1만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병 사태가 일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당국이 더욱더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베이징 비키니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열린 칭다오 맥주 축제에서도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 남성이 엄청난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더위를 참지 못한 일부 중국 남성들이 상의를 벗거나 배까지 들어올린 채 축제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는데 당시 식당 직원들은 상의를 벗은 채 음식을 먹는 손님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요구하고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손님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여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베이징 비키니는 중국 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도 이른바 베이징 비키니가 번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여성은 요즘 집 근처 공원을 걷다 종종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통을 벗은 남성들이 운동하거나 벤치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영국에서도 공공장소에 상의를 벗은 남성들이 나타나며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 언론 가디언은 공공장소에서의 상반신 노출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상한 문화가 영국까지 번지며 전 세계인들의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중국에는 기상천외아리만큼 황당한 중국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중국 남성들 가운데 새끼손톱을 기르는 사람을 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새끼손톱에 집착하며 기르는 걸까요? 사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코를 파거나 귀를 비거나 이를 쑤시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새끼손톱 기르기가 유행했는데 현재에도 일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등 해산물, 갑각류를 즐겨 이 지역에서도 새끼손가락만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손톱을 이용해 껍질 안에 살점을 긁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새끼손톱을 왜 기르는지 물어보면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기른 것이 아니다. 짧게 자르지 않은 것이다. 중국인이라면 새끼손톱 하나쯤은 길러야 한다. 귀 팔 때 좋다. 택배 뜯을 때 등 생활에 중요한 도구다. 손을 쓰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냥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도 길러봐라 등의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는 새끼손톱을 기르면 운수가 좋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가 참 다양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 기원전 206년부터 내려오던 카이당쿠라는 황당한 문화도 존재하는데요. 카이당쿠는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나 기저귀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기저귀를 차는 대신 엉덩이 부분이 뻥 뚫린 구멍난 일종의 반바지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바지를 입혀서 배변 훈련을 하면 기저귀를 채운 아이들보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저귀를 떼려면 24개월 정도 지나야 하지만 이렇게 카이당쿠를 입혀서 배변 훈련을 한 아이는 생후 18개월이면 스스로 대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설명입니다. 아이들은 기저귀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배변을 하기보다는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따라 배변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땀띠도 나지 않고 부모들이 일일이 기저귀를 갈아줄 필요가 없기에 수고스러운 일도 덜 수 있다는 게 중국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공공장소나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보는 몰상식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중국인들의 이런 황당한 문화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